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 고용보험에 대한 교육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복하여 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설명 순서는 고용보험법 개정 의의와 특고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인 적용, 피보험자 신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구직급여 등을 순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 의의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2022년 고용보험료율, 공제율 등 주요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과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기존 1.4%에서 1.6%로 인상되어 사업주와 종사자 각각 0.8%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율도 기존 18.5%에서 23.5%로 변경되었으니 월 보수액 통보 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태료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공립학교 중 서울대학교 법인, 공립학교는 각 교육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 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모든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 가능하고 정보조회 등도 토탈 서비스에서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피보험자 정보조회인데요. 로그인을 하시고 정보조회에서 보험가입 정보조회 탭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조회, 화면번호 20103번입니다. 여기에서 관리번호를 선택하시는데 특고 관리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험 구분은 고용보험을 선택하시고 고용 상태는 전체, 고용, 고용 종료, 휴직 등이 있으니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근로자 구분에서 특수를 선택하여 조회를 클릭하시면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다음은 보험료 정보 조회인데요. 화면 번호는 20209번입니다. 정보조회에서 보험료 정보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부가고지 보험료 조회란에서 관리번호와 부가년도, 부가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정보가 나오면서 하단에는 고용보험료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직종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즉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방과 후 학교 강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과정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 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총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일 플랫폼 노무 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2022년 7월 1일부터는 택배지 간선, 유통배송 기사,
특정 품목 배송기사 등의 화물차주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 통역 안내사 등 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돌봄활동 강사나 정규 수업에 배치되는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방과 후 과정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학교나 교육청마다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운영 계획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를 거쳤는지로 판단하며 돌봄활동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국립, 사립과 민간 위탁업체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국립학교는 각 부처 장관, 공립학교는 각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 민간 위탁업체는 해당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입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 단위로 보험관계 성립이 되어 있어 피보험 자격 신고, 월 보수액 통보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육감이나 사학재단이 보험가입자인 이유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현재 각급 학교별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교육감과 사학재단 법인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 제외는 크게 연령에 의한 제한과 월 보수에 의한 제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연령에 의한 제한입니다. 고용보험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보시면 50세에 최초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 체결을 연장하던 중 2021년 4월 1일 65세가 된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65세가 넘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예를 보시면 2022년 2월 1일 65세 이상인 특고 방과 후 학교 강사가 처음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미 65세가 넘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소득에 의한 제한입니다.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 제공자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고용보험 대상이며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보수 산정은 월 단위이며 따라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보수로 산정하며 월 중간에 계약하는 노무 제공을 시작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해당 월 초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죠. 보수액 산정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율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아마 비과세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비율은 실제 경비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비율로서 고용보험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비율입니다.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 된 이후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최초는 노무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고 말일까지 월 보수액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취득 대상이며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월의 초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8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이 상향되는 경우 월 보수액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월의 초일로 재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2022년 2월 월 보수액이 100만 원이고 3월 월 보수액이 70만 원이므로 3월 1일자로 피보험 자격 상실이 되겠죠. 소득을 판단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각 부처 장관 또는 교육감이므로 비록 현재 고용보험가입은 단위 학교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80만 원인지 여부는 교육청별로 합산한 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합산 소득을 알 수가 없으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월 보수액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학교에서는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미 사학재단에서 신고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모 교육청 소속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김 강사가 3월 위 3개교에서 각각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받은 경우 모두 합산하면 80만 원이지만 경비율 23.5%를 각각 공제하여 합산하면 80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이 합산 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월별로 소득 합산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노무 제공을 하였고 22년 7월 보수액이 100만 원, 8월 보수액이 70만 원, 9월 보수액이 75만 원, 10월 보수액이 200만 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7월은 당연 적용이며 8월과 9월은 80만 원 미만이므로 상실, 10월은 재취득 대상입니다. 7월은 최초 시작이므로 8월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8월 말까지 월 보수액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노무 제공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강사는 외국어 강의를 위한 원어민 강사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적용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 자격이 거주, 영주, 결혼 이민의 경우만 당연 적용 대상이며 그 외의 체류 자격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체류 자격에 해당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고용보험료도 원청 공제하셔야 되겠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도표인데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보험 자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 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이면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합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었는데 실제 노무제공 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노무제공 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반 노무제공자로 분류됩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강사의 판단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방과후 학교 강사는 학교교육 운영계획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의 주체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이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과정, 즉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가 적용되는 과정이며 교육청을 포함하여 학교 또는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방과후 학교 강사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되고요. 다만 도봉구청이나 화천군청은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겠죠. 순회강사의 경우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적용 대상자로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학교와 노무제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돌봄학교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피보험 자격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 제공의 시작일이 취득이며 계약일과 실제 노무 제공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노무 제공 시작일이 피보험 자격 취득일입니다. 최초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제공을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와 말일까지 월 보수액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후 노무 제공이 계속 진행되는 기간에는 월 보수액 통보만 하면 공단에서 월 보수액에 따라 상실과 재취득을 처리하게 됩니다. 피보험 자격의 상실은 이직, 즉 계약 종료의 경우와 소득 감소로 인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계약 종료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22년 10월 보수액이 100만 원, 11월 보수액이 100만 원, 12월 15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12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상실일이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인 12월 16일이 됩니다. 이때는 계약 종료월의 다음 달인 1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액 통보만으로는 계약 종료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나 12월의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비록 계약은 12월 15일 종료되었으나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므로 12월 1일자로 상실 처리됩니다. 이 경우는 월 보수액 통보만 하시면 공단에서 12월 1일자로 상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실 사유가 소득 감소로 인한 사례인데요. 앞서 사례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22년 7월 보수액이 100만 원, 8월 보수액이 70만 원, 9월 보수액이 60만 원, 10월 보수액이 100만 원인 경우인데요.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8월 1일자로 상실이 되며 상실 사유는 소득 감소 코드인 43번입니다. 이후에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10월 1일자로 재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9월도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지만 이미 8월 1일자로 상실되었으므로 9월 월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8월 1일자 상실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기 노무 제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 노무 제공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노무 제공을 한 달, 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 제공자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피보험 자격 취득이나 상실, 월 보수액 통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무 제공자 내용 확인 신고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허용이 아니라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있어 근로자와 특고, 특고와 특고, 특고와 예술인 모두 이중 취득 대상이며 다만 근로자와 근로자는 이중 취득이 불가하며 주된 사업장, 즉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고와 자영업자는 특고만 취득 가능한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특고와 자영업자도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영업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같은 사업장 내에서 임금근로자와 특고로는 이중 취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고용보험 취득이 된 교사가 A초등학교 또는 동일 교육청 내 다른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로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이미 근로자로 취득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에 대하여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고 서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내용에 따라 신고하되 모든 신고는 토탈 서비스를 통하여 하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 서식입니다. 역시 토탈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고요. 단기 노무 제공자를 노무를 제공한 날짜를 체크하고 월 보수 총액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총 5일은 노무 제공하였고 1일 10만 원이라면 해당 월에 노무 제공한 날짜를 체크하고 총 50만 원에서 공제율 23.5%인
11만 7,500원을 제외한 38만 2,500원을 입력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 부과는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와 월 보수액 통보를 하시고 공단에서는 매월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되고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유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로 인상되어 사업주와 종사자 각 0.8%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 보수액 통보에 따라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산소득을 알 수가 없어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 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사학재단이나 민간 위탁사업장의 경우 최종 신고된 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언제든 월 보수액 통보를 하여 보험료 정산은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국공립학교의 경우 월 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않은 달의 보험료는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월 보험료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이나 민간 위탁업체의 경우는 통보된 월 보수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여기서는 학교별로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국공립학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서 133만 원 사이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133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33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실보수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인 강사와 133만 원인 강사의 월별 고용보험료는 동일하겠죠. 사례를 보시면 모 교육청 내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를 출강하는 강사 방길동의 10월 강사료가 각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인 경우 이 경우 비과세는 없고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합산하면 90만 원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며 80만 원에서 133만 원 사이이므로 133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그 비율만큼 각 부과하게 되는데요. A학교는 90분의 30 곱하기 133만 원에 사업주, 종사자 각 0.8% 계산하게 되고 나머지 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에서 절사하고 공제율 계산 시에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노무 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수사업장 소득합산 신청 관련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소득합산과는 구별해야 되는데요.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학교별로 월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즉 복수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중복된 노무 제공 기간 중 합산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노무 제공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 중 하나라도 8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 제공자 직종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건설기계 종사자와 화물 차주, 골프장 캐디는 기존 보수가 적용되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 제공 계약에 한하여 합산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예술인과의 합산 신청은 불가합니다. 합산 시점은 소득의 발생월 기준으로 합산하여야 하며 다만 보험 설계사와 같이 발생월이나 귀속월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월 기준으로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보시면 A사업장 1월 월보수가 40만 원, B사업장 1월 월보수가 50만 원인 경우 각각은 80만 원 미만으로 고용보험 비대상이지만 합산하게 되면 90만 원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일 C사업장이 있고 1월 월보수가 10만 원이라면 C사업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C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C사업장도 포함하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A사업장 1월 월보수가 100만 원, B사업장 1월 월보수가 20만 원인 경우 합산하면 120만 원이지만 이미 A사업장은 80만 원 이상으로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소득합산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합산 신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복수사업장 피보험 자격 소득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초 신청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지만 이후 매월 월 보수액 통보는 하여야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일은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 제공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이며 상실일은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 제공 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를 통하여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2월의 합산 보수액이 90만 원이므로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취득일은 A사업장은 2월 1일, B사업장은 2월 10일이 되겠죠. 5월 합산소득이 90만 원인데 A사업장은 5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5월 12일자로 상실되며 B사업장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6월에는 B사업장만 있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므로 6월 1일자로 상실하게 됩니다. 예시 2도 동일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사업장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월 보수액은 신청 첫 달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단에서 조사하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월 보수액을 산정하며 그 이후에는 각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월 보험료는 합산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133만 원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보시면 2022년 3월 A사업장 30만 원, B사업장 20만 원, C사업장 30만 원인 경우 각 보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공립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이며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까지입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기존 가입자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법정 신고기간 내에 취득신고, 월 보수액 통보를 하여야 하며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며 특고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합산한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 각각 취득된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먼저 실업 상태, 즉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여 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은 특고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예를 들면 잦은 퇴사 같은 경우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겠죠.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 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살펴보면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이며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기총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일일 6만 6천 원이며 하한액은 133만 원의 60%인 79만 8천 원, 일일 2만 6,600원입니다. 피보험 기간은 이직 전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되며 단기 노무 제공자는 월 기준으로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합산하여 22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이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지급 기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고용보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